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입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지금 단답형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은 가운데 단답형 정리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답형 정리 35번째고요. 네, 고장 및 사고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일반용 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에 있어서 과전류의 종류 두 가지와 그거에 대한 용어 정의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과전류의 종류가 두 가지래요. 과전류. 네, 두 가지죠. 하나는 과부하전류가 있고 또 하나는 단락전류가 있습니다. 자, 과부하전류는요. 부하가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걸려서 계속적인 전류를 끌어다 쓰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과전류죠. 과전류라는 건 전류가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전류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 이건 고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전류가 있고 단락전류는 운전 상태에서 그 전이차가 있는 충전된 도체 사이에서 임피던스가 0인 곳, 이걸로 인해서 고장이 기인한 전류인데 임피던스 0이란 게 뭐죠? 쇼트죠.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저항이 전혀 없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락전류인데, 자, 단락전류는 사고죠. 하지만 과부하 전류는 고장이나 사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장 없이 생기는 과전류가 과부하 전류고, 단락전류는 임피던스 제로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장 전류입니다. 그래서 얘는 고장 전류고, 얘는 고장 아닌 전류고, 고장 아닌 과전류고, 네, 그거를 비교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감전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감전 피해 위험도를 결정하는 요인 네 가지래요. 위험도 결정 요인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통전 전류의 크기. 당연하죠. 자, 통전이란 건 아시죠? 전기가 통하는 거. 통전 전류 크기입니다. 전류 크기. 우리가 전류가 물의 흐름 같은 그런 흐름이잖아요.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피해가 크겠죠. 예, 전류 크기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통전 경로. 자, 큰 그 전류를 그대로 그냥 노출됐는지, 그래서 피해가 됐는지, 아니면 뭐를 하나 거쳤는지, 예, 중간에 만약에 조금 거쳤으면 거기서 이게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덜하겠죠. 그래서 통전 경로가 아무래도 또 결정을 할 것이고 3번 그리고 네. 3번은 통전 시간. 그렇죠? 잠수 잡았어요. 그럼 쫙 이렇게 감전이 되는데 이거 얼마나 잡고 있었느냐에 따라 피해가 크겠죠. 네 번째는 전원의 종류입니다. 전원 종류. 그러니까 교류냐 직류냐 이건데 통상적으로 교류가 피해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그러니까 교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육을 수축시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계속 수축시키면 여러분 왜 감전 한번 당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찌릿하고 나면 이제 그 손이 오므라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보통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감전이 딱 되면 손이 이렇게 쫙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그라들면 계속적으로 감전되겠죠. 그래서 감전 시간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교류가 더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번외적인 얘기고, 그래서 전류 크기 그리고 경로, 시간, 전원의 종류
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런 건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야, 이거는 뭐 전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용어를 쓰는 건데, 자, 1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냥.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수 미리암페어를 넘으면 자극으로서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1mA 이하에서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 전류를 감지 전류라고 한대요. 감지 전류. 전류라는 걸 감지한 거죠. 왜 그러고 있죠. 나는 살짝 전기가 느껴지는데 딴 사람들은 못 느끼겠대. 그런 경우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수 미리암페어 넘어가지 않는 경우, 이거 감지 전류라고 하면 됩니다. 야, 두 번째요.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도체를 잡은 상태로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증가시켜 가면 5에서 20mA 정도의 범위에서 근육이 수축 경련을 일으켜 사람 스스로 도체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상태로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 작업하다가 찌릿하면은 이게 오므라든단 말이에요. 근육이 수축해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는 도체에서 손을 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무슨 전류라고 하느냐? 경련 전류래요. 경련 전류. 이거 의학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경련 전류. 세 번째입니다. 인체 통과 전류가 수십 미리암페어에 이르면 심장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신체 내의 혈액 공급이 정지되며 사망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으며 단시간 내에 통전을 정지시키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자, 정답은요. 심실세동 전류라고 합니다. 야, 이거 참 이게 전기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제가 뭔가 싶어서 이거 저 한자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왜 심장 있죠, 심장. 심장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좌심방, 우심실 해가지고 심방과 심실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심실이에요. 이 심실이. 새가 가늘 새자인 거 알죠? 예, 움직일 동자고. 심실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의 떨릴 정도의 전류를 심실세동 전류라고 한답니다. 야, 이게 틀리라고 낸 문제지 이게. 아유, 진짜. 자, 그렇습니다. 감지 전류, 네, 수 미리암페에서 감지하는 거. 경련 전류, 예, 수축이 경련을 일으켜서 스스로 도체에서 손 못 대게 되는 경우.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런 게 이런 경우 봤어요. 사람이 이게 뭘 이제 전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형광등을 갈았는지 형광등 갈다가 이제 뭐 이거 뭐 LED나 이런 걸로 완전 바꾸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거 아니면은 그 옛날에 등기구 바꿀 때 그럴 때 보면은 그 선을 빼야 되는데 거기를 그냥 멋모르고 만졌다가 씩 해가지고 그냥 감전이 되는데 이거 수축돼 가지고 못 돼요. 말을 못하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이제 사람 건강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예, 그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 경련 전류, 심실세동 전류,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와, 네, 재밌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다니. 네, 그다음, 네, 다음 문제입니다. 전기 화재, 전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화재의 발생 원인, 화재 발생 원인 다섯 가지를 쓰래요. 일단 1번이요. 누전, 지락. 네, 이런 경우. 두 번째가 접촉 불량, 접촉, 접촉인데, 네, 촉, 불량에 의한 단락입니다.
단락. 우리 전기 화재 대부분이 단락이에요, 단락. 쇼트예요. 쇼트 되면 어떻게 돼요? 교류가 쇼트 되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붙어버리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버려. 그때 이제 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접촉 불량인데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다른 거랑 단락이 돼버린 경우. 3번 절연 열화로 인해서 단락된 경우. 그러니까 선 이렇게 쭉 가는데 요 두 개의 선이 가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피복으로 절연이 되어 있는데 이 절연이 열화가 돼가지고 이 사이가 녹아서 이 선하고 붙어버린 경우. 예, 그런 단락. 예, 녹아가지고 일어난 경우 많이 있죠. 이거 저 멀티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문어발식으로 써가지고. 예. 4번 압착 손상에 의한 단락. 자, 이거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어, 그 그런 거 있어요.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거운 거 깔려 있었어요. 깔려 있는데 이 무거운 게 살짝 움직여 계속 이 껍질이 까지는 경우. 그리고 의자에 맨날 밟혀 가지고 압착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5번째. 과부하. 과부하에 의한 과전류. 과전류가 일어나면 뭐가 되죠? 예, 열이 발생해요. 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녹아요. 피복이 녹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단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화재 발생 원인이 됩니다. 자, 외우는 건 알아서들 외우세요. 네. 이거는 좀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는 케이블 트리 현상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고 종류 3가지를 쓰시오 했어요. 케이블이 트리 현상. 케이블이 아인가요? 어인가요? 네. 케이블 트리 현상.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쫙쫙 이렇게 갈라진다는 그런 건데 이게 절연 그러니까 절연체 있죠. 아이고 절연체의 절연 열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절연이 즉 이게 망가지면서 그때 모양새가 꼭 나무 가지 모양처럼 이렇게 방전되는 흔적을 남기더라. 그래서 트리 현상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3가지인데 수트리 그리고 전기적 트리, 화학적 트리 이렇게 3가지를 보통 3가지 종류라고 말하는데 이 수는요 물 숫자예요.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이게 도체예요. 도체에 이렇게 피복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물방울이나 이렇게 작은 물 분자가 딱 들어갔을 때 얘가 그걸로 인해 전기적으로 쫙 퍼지면서 그 방전이 나가면서 걔가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절연을 파괴하고도 않는 흔적. 그게 열화 현상, 케이블 트리 현상인데 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수트리라고 합니다. 자, 다 이거 트리 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트리라고 뒤에 이름 붙이는 거고요. 전기적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높은 전압이 인가가 됐을 때 그때 일어나는 트리 현상이고요. 그리고 화학적 트리는요. 주변 화학적 성분하고 이렇게 같이 절연체가 변성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 피복도 어떤 합성 수지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약한 그런 화학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 얘도 절연이 파괴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저거 타르 제거제 그런 거 같은 걸로 이제 그 전선 피복에다 쏜 다음에 이렇게 막 문질러보면 피복이 약간 뭉개지는 경우 느껴질 거예요. 네, 그런 게 일종의 화학적 트리 현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대신은. 그러니까 전기가 그거를 확 터트리는 그게 돼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현상을 트리 현상이랍니다. 이게 열화 현상, 절연체 열화 현상 중에 한 종류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가 이런 겁니다. 변압기, 변압기, 그리고 발전기, 그리고 모선, 그리고 애자. 예,
이런 것들은 어떤 전류에 기계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한 강도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전류일까요? 네, 그게 바로 단락전류입니다. 단락전류. 네, 단락이란 거는 어떤 게 쇼트가 되면서 굉장히 팍 하고 붙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 저 변압기나 발전기나 모선 그리고 애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기계적으로 강도를 견뎌야 되는 거라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아 단락전류구나 가장 세니까 그래서 단락전류 한번 그냥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가시면 돼요. 네. 네, 다음 문제는요. 단락전류 계산하는 것은 어떤 요소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가? 네, 그거를 묻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락전류를 왜 구하는지, 어디에 적용하려는 건지, 그거에 세 가지. 자, 차단기에 차단 용량 구할 때 단락전류를 알아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차단 용량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거 구할 때. 그리고 자, 단락전류를 검출하는 게 보호 계전기가 그렇게 하죠. 보호 계전기가 보호를 하려면 아 단락전류 이 정도 온다는 이 이상은 단락전류야라는 거를 하셔야 되니까 보호 계전기 정정시 들어갈 거고 기기에 가해지는 전자력을 추정할 때 기기에 들어가는 전자력을 추정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락전류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단락전류죠. 사고에서 일어나는 그 단락전류. 단락이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전기선 콘센트 나온 거 두 개 같이 팍 부딪히면요. 스파크도 튀지만 그 전선이 녹아서 그 단단한 구리선 전선이 녹아가지고 쫙 없어져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 네. 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좀 써봤습니다, 먼저. 네, 고압 배전 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 중에 이제 접지사고, 요거를 어떤 보호 장치로 또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하는지, 이게 접지 계전기입니다. 접지 계전기, 계전기죠. 계전기. 그래서 접지사고를 그렇게 해왔고, 과부하 단락은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과전류 계전기. 아까 단락전류하고 과부전류가 두 가지 과전류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 그리고 뇌해 그랬는데 이게 뇌해가 번개로 했자죠. 예, 뇌로 인한 해를 막는 거 피뢰기죠. 피뢰기. 그리고 배선 쪽에서는 가공지선이 있고요. 가공지선. 자, 주상변압기. 주상변압기는 뭐죠? 전주 위에 있는 그 변압기예요. 동그랗게 생겨서 뭐 옛날 드럼통 같이 생겼나? 뭐 하여튼 그렇게 생긴 거. 예, 올록볼록하게 생기면서 동그랗게. 거기에 과부하 단락이 들어가면 요거는 고압 퓨즈로 합니다. 퓨즈. 자, 저압 배전으로 가면 이제 고전압이랑 혼촉이 일어날 수 있고 과부하 단락이 일어날 수 있고 근데 고전압 혼촉이 일어나는 거는 중성점 접지로 막죠. 중성점 접지. 그리고 요거는 아까 요거랑 반대. 저압 퓨즈입니다. 저압 퓨즈. 네. 이렇게 그냥 이건 그냥 가로놓기로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면. 대충 봐가지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눈으로 익힌 다음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선 지락 일선 지락 고장 시에 고장 전류 경로를 쓰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단일 접지, 중성점 접지, 단일 접지, 중성점 접지, 다중 접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사용했는데 대체로 비슷해요. 선로에서 자,
같이 쓸게요. 선로에서 이거 세 개 같이 해요. 선로에서 중간에 지락이 되면 그 지락 붙는 곳이 있겠죠. 그 지락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락이 어디랑 된 거예요? 땅이랑 된 거죠. 그래서 대지로 나가죠. 대지로 흘러나가서 다시 대지와 다시 접지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접지가 되어 있는 곳, 그거 원래 땅에 이제 묻어놨잖아요. 그 땅으로 흘러나가는 방전되는 건데 그 접지점을 통해서 다시 역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기에는 중성점으로 가고, 중성점, 여기도 중성점, 그리고 여기는 다중접지극의 접지점. 네, 요거가 이거 대신에 들어가겠네요. 이렇게가 들어가고, 얘는 다중 접지점. 네,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선로를 통해 들어오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선로로 돌아오는. 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선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접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락이 났어요. 그러면 선로에서 지락점을 통해 가지고 나가서 대지로 간 다음에 접지점, 우리가 접지해 놓은 그 접지점을 통해서 다시 선로 들어오는 요 과정이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잠깐 생각해 보시면,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이제 중성점 통해서 선로로 들어온다는 거. 여기는 다중접지에서 바로 들어온다는 거. 그 정도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따라 그려보면 돼요. 예. 자, 일선 지락 사고 때, 지락이 났을 때, 에, 대지 전위 변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썼는데, 대지의 전위 변화.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일선 지락 사고 때 건전상, 그러니까 다른 쪽, 예를 들어서 삼상인데, 얘가 지락이 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건전상, 그 대지 전위가 루트 3배로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계산 때 많이 나오죠? 예. 그거 있잖아요. 왜 190하고 190하고 110V 하고 이거 곱하기 루트 3 된 거고.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구로 딱 켜보면 요거의 루트 3배, 그러니까 루트 3에 110이 나오면서 흐릿하죠. 전구 3개가 다 흐릿한데 갑자기 얘가 지락이 딱 나면 얘는 꺼지고 나머지 두 개는 루트 3배가 되면서 110V가 돼가지고 환하게 켜지는, 예, 이런 게, 예, 있었죠. 계산 문제 쪽에 나오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건전상은 지락이 발생했을 때 건전상은, 예, 전압이 루트 3배가 올라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고장사고 마무리합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하트도 날려주시는 센스 부탁드리고,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